태국 남자랑 한국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단연코 한국 남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한국 남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한국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드라마 속 환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실 저는 태국에서 나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국에서 여성으로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면서 뭐랄까, 저 자신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제 감정이나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됐죠. 그날은 퇴근 후였어요. 일에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는데 마침 제 친구가 며칠 전 추천해줬던 한국 드라마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래 외국 드라마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태국 드라마나 영화도 잘 안 보고 그냥 일상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 편만 볼까? 하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웬걸?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특히 현빈 그 사람, 아니 그 캐릭터 때문이에요. 린다의 눈빛이 살짝 반짝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기억하세요? 윤세리 손예진과 북한에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불시착한 첫 장면. 이후 리정혁 현빈이 군복을 입고 천천히 나타나서 세리를 구해주는 그 순간. 정혁이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강인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세리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이런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린다는 이 장면이 자신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설명하며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한국 남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그 속 깊은 배려와 보호 본능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태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중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이 보여주는 그 세심함, 배려심. 전부 저에게는 너무 새로웠고 설렘을 주었어요. 현빈의 캐릭터인 리정혁의 모습은 린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남성의 상징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들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이미 설레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랑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몇 번이나 말하면서도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다정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행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인상은 여기 진짜 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였어요. 너무 깨끗하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고 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질서와 친절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충격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한국 친구가 소개해준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 그 남자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었어요. 첫눈에 그가 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마주치더니 그 묵직한 목소리로 아주 차분하게 여행은 즐거우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그냥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는 진짜로 제가 편안하도록 모든 걸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자꾸만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뭘 좋아할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한국 음식이 낯설까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사람은 나서서 주목받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말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저에게 집중해주는 눈빛,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태도가 확 느껴졌어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순간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냥 말투나 태도에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그와의 대화는 너무 편안했고 그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먼저 신경을 써줬어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 한식을 설명해주고 젓가락을 잘 못 쓰는 저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젓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접시를 옆으로 밀어주면서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작은 배려였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그가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태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태국 남자들은 좀 더 즉흥적이고 활발한 편인데 이 사람은 정말 차분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태국에 있었다면 절대 겪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그 배려가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할 때 항상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의 태도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남자들의 매력인가? 내가 상상했던 드라마 속 남자들이 실제로 존재할까 싶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드라마보다 더 현실적인 그리고 더 강렬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 남자들에겐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다. 그들의 배려, 세심함,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들. 이 모든 게 저를 한국에 더 빠지게 만들었죠. 드라마가 현실이 되고 저는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날 한강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치 꿈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냥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잠깐 여행을 즐기고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집혔죠.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직도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처음 그와 다시 만나기로 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사실 심장이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를 다시 마주하니 그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그가 저를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누군가와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느낌? 그 사람과는 대화가 끊기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배려하는지를 계속 느꼈어요.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저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는 저를 한강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제안에 저는 너무 설렜어요. 그와 한강을 걷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두근거렸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그 야경이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 아세요? 그냥 야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살짝 추웠어요. 그때 그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춥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단순히 묻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가 너무 느껴졌거든요. 사실 제가 바람 때문에 조금 춥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라 정말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그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저는 계속 그가 얼마나 저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느꼈어요. 그가 보여준 모든 작은 행동들이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배려와 따뜻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태국 남자들도 친절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할지,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렸어요. 그게 진짜로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라는 걸 느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의 다정한 말투, 제가 말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저를 향한 그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저는 마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그 감정. 그게 제겐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한강에서 그와 함께 걸으며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설렘 그 이상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죠.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저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 저를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게 진심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린다에게 있어서 단순한 여행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한국 남자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감동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와 그 사람의 만남은 한강에서의 설렘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강에서의 그 만남 이후 린다와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감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린다는 여행이 끝나고 태국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과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죠. 결국 몇 달 뒤 린다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와의 만남은 운명처럼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걸요. 처음에는 여행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 지내면서 느꼈던 그 진심이 점점 더 깊이 다가왔어요. 그가 보여준 배려와 사랑이 저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죠. 린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진심으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건 정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는 제가 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 주었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도 저에게 항상 진심을 다해 주었어요.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린다는 그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는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두 사람은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매일같이 저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줘요. 사실 한국 남자들에 대한 첫인상은 드라마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린다는 한국에서 그와 함께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남자의 진정한 매력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여준 진심과 배려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새롭고 행복하게 느껴졌죠. 여러분도 한국에서 혹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물론 모든 만남이 저처럼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저처럼 우연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잖아요. 린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의 추억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결혼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매일이 꿈만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한국에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린다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삶은 그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이 진짜 인생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행복이었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길 바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대한의 위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 기대해주세요.